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점 같은 거에 마음이 끌릴까 하는 점입니다.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권력 설계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뭐 점 본다, 안 본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권력 설계 이론하고 자기 충족적 예언 이 두 가지 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미래 예측 같은 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그 밑에 깔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뭐 특정 계층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적이죠. 뭐 사회적 지위나 배움의 정도 이런 거랑 크게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쩌면 이건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그런 욕구랑 연결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딱 짚어주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불안정한 미래를 미리 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점술가가 당신은 본래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당신의 길은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면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하고 막막했던 내 삶에 뭔가 명확한 해석 아니면 방향 이런 게 주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듯한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딱 그런 거죠. 혼란 속의 질서.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요. 일단 그런 예언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경험이나 주변 상황을 그 예언이라는 필터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예언 자체가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의 믿음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행동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여기에 있어요. 믿음과 변화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곧 있을 중요한 발표에서 크게 실수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쳐요.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계속 신경 쓰기 시작하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면요. 발표 준비할 때부터 좀 위축되거나, 네, 실제 발표 때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결국 그 불안이나 긴장 때문에 정말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은 곧 좋은 기회를 만나서 크게 성공할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예언을 듣고 그걸 믿는다면요. 네. 아마 좀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오나 하고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겠죠? 맞아요. 혹시 주변에서 좋은 제안이 와도 이게 그 기회인가 하고 더 좋게 보게 되고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예언에 맞는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경향도 생겨요. 끼워 맞추게 되는군요. 그렇죠. 역시 그 예언대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요? 네. 무의식적으로 그 예언에 맞는 쪽으로 내 생각이나 행동, 또 세상을 보는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조율하게 되는 거.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와, 그러니까 예언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언을 믿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나 행동이 슬슬 바뀌면서 결국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실인 셈이네요. 이게 또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니 더 신기하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말 들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예언을 실현시키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요. 네. 이 자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왜 애초에 그런 예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또 다른 틀로 설명을 해요. 권력 설계 이론? 네, 이건 좀 더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미지의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공포감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보면 구원처럼 느껴지는 확신을 막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얻는 대가로 점술가 같은 외부 권위자의 영향력 아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요.
자발적으로요. 그 결과 점점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거의 복종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런 경향이 놀랍게도 뭐 소득 수준이나 학력 같은 거랑 상관없이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이게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당연하다고요. 네. 이게 왜 당연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권력 설계 이론이 인간 본성에 대해 던지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봐야 해요. 네. 자료의 핵심 문장이 나오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약하기에 확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아, 나약하다. 좀 세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나약하다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이론에서 말하는 나약함은 무슨 도덕적인 비난 이런 거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특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통제와 예측 가능성. 그렇죠. 미래라는 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잖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1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죠. 맞아요. 모르죠.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한테 큰 불안감을 줘요. 바로 이 불안이라는 그 심리적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때 사주나 타로 같은 점술이 그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마치 명확한 답,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당신 미래는 이렇습니다. 이 단정적인 말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 딱 정해주는 느낌.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재밌는 심리적인 거래 혹은 역학관계가 생긴다고 이 이론은 설명해요. 거래요? 네.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미래를 해석해준다고 하는 점술가에게 암묵적으로 권위 또는 권력을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권위를 주는 대가로 점술가가 주는 확신이라는 심리적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하. 자발적으로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심리적 피로, 즉 불안을 없애고 확신을 얻고 싶어서 스스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겠군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죠. 단순히 뭐 호기심이나 재미 이걸 넘어서 불확실성이 주는 그 근본적인 불안감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고 네.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확신을 파는 사람한테 기꺼이 권위를 넘겨주는 심리적 거래가 일어난다. 아, 자발적 복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역설이 더 흥미롭게 다가와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올곧이 성장하여 강해질 수 있다. 네. 그 문장이 중요하죠. 이 메시지가 되게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과정들, 불안감 때문에 외부 확신에 기대고 스스로 권위를 주면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심지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통해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모든 심리 패턴들을 이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즉 인지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역설, 청취자 여러분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지하는 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이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 같아요. 네. 이 역설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왜 때때로 점술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외부적인 확신, 그게 뭐 권위자의 말이든 알고리즘 추천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이든 간에요. 이런 거에 쉽게 흔들리고 의존하게 되는지 그 뒤에 깔린 나의 심리적인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지금 미래가 불안해서 누가 답을 딱 내려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 혹은 이 시스템에 내 판단보다 더 큰 권위를 나도 모르게 주고 있구나. 내가 혹시 저 예언에 맞춰서 세상을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상태나 생각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동적인 패턴에서 잠깐 멈춰서 한 발짝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돼요. 이건 마치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탁 켜는 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안 보여서 막 부딪히고 넘어졌던 것들이 불이 켜지면 아, 저게 저기 있고 저런 모양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에 끌리는지, 어떤 심리적 필요 때문에 외부의 확신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패턴에 그냥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생긴다. 그렇죠. 물론 한 번 알았다고 그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동적인 반응 대신에 의식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 예전처럼 무작정 점술가를 샀거나 외부 답에 의존하는 대신에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 불안감을 좀 다른 식으로 다뤄볼 순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부에서 답을 구하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 그러니까 내적인 강인함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네. 인지하는 것이 곧 자유와 성장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인 셈이에요.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단순히 전 보지 맙시다. 거나 의존하지 맙시다. 이런 단편적인 결론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끌리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 기제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더 자유롭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 잠시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사주나 타로 같은 점술에 끌릴까 이 질문에서 시작했죠. 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이유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을 좀 피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어떤 질서나 의미, 방향성을 찾고 싶은 욕구랑 관련이 깊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죠. 질서와 의미. 그리고 일단 점술가의 예언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 예언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주변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네, 믿음의 힘이죠. 더 나아가서 권력 설계 이론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인간이 가진 나약함,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확신이라는 안정감을 얻으려고 자발적으로 외부 권위, 예를 들면 점술가 같은 존재에게 복종하고 의존하게 되는 역학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죠. 네, 자발적 복종이라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가장 기억해야 할 핵심은 마지막에 다른 역설이었어요. 네, 바로 이런 의존성 밑에 깔린 심리적인 패턴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더 주체적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역설은 우리 각자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성찰 지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우리가 외부의 확신에 기대려는 내 안의 그 심리적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성장의 시작이라면요. 네,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작거나 큰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요. 그게 점술가의 예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가 은연중에 강요하는 기대치나 이게 정답이야 하는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외부의 예언이나 정답에 무작정 기대기보다는 아주 잠시만 멈춰서서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지? 내 안의 목소리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아주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직감을 믿어보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남들 의견 묻기 전에 먼저 한 5분이라도 조용히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 좋네요. 혹은 모두가 저 길 좋다고 할 때 잠시 근데 나한테도 정말 좋은 길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 이런 아주 작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좀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길 제안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